냉각은 거부권이 아니다. 스타링크 V3가 논쟁을 불가능해서 최적화로 바꾸다. 4편에서 우리는 우주 컴퓨팅의 한계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반론들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결정적 문장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우주에서는 냉각의 한계가 있다.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냉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타링크라는 실제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성공은 방열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열이 크게 필요 없도록 설계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위성에 과도한 연산을 몰아넣지 않고 위성수를 수천 대 이상으로 늘려 기능을 분산합니다. 한 기체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고장나면 교체하지만 우주는 고장나면 끝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타링크의 설계 철학을 보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애초에 15에서 20년을 버티는 장수명 시스템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저궤도에서는 대기 저항이 존재하고 위성은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제를 소모합니다. 결국 수명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부품 열화보다 추진제 소모와 궤도 유지라는 운영 물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수리 중심이 아니라 교체 중심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고 짧은 주기로 교체하며 네트워크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고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영향을 희석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제 프레임 위에서 스타링크 V3를 보겠습니다. 일론은 V3를 20kW급 플랫폼으로 언급하면서도 질량 배분을 안테나에서 태양광과 라디에이터로 옮기면 100kW 이상으로 스케일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I 연산 위성은 스타링크 V3보다 더 쉽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냉각은 더 이상 논의를 끝내는 거부권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환의 핵심에는 복사 방열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복사로 방출되는 열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방열판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같은 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방열판이 너무 커진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뜨겁게 돌려도 신뢰성이 유지되는가로 이동합니다. 면적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질량입니다. 방열판의 질량은 면적 자체보다 단위 면적당 질량, 즉 kg/스퀘어미터에 의해 지배됩니다. 물리가 필요한 면적을 정해주고 나면 질량과 비용은 설계와 재료 선택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은 물리가 정하고 무게는 사람이 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20kW급에서는 라디에이터가 부차적인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0kW급에서는 분명한 하위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이 커질수록 전체 외형 면적의 성장을 지배하는 것은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라는 분석이 등장합니다. 질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력으로 갈수록 라디에이터의 비중은 의미를 가지지만 여전히 태양광 시스템이 더 큰 덩어리로 남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주에서 냉각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운용 조건에서 경제성이 성립하느냐입니다. 발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전력과 열 시스템을 어느 온도에서 운용해야 면적과 질량의 균형이 맞는지, 그 선택이 신뢰성과 가동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론은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위성 스케일, 레이저 링크,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지상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로 옮기는 그림이 아니라 연산이 가능한 위성들이 네트워크로 묶인 분산형 궤도 컴퓨트 패브릭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중심은 위성도, 칩도, 우주 그 자체도 아닙니다. 비용이 어디에서, 어떤 물리법칙 위에서 계산되는가입니다. 지상에서는 전기요금과 냉각, 부지와 규제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우주에서는 발사비와 질량, 설계 난이도와 신뢰성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계산식이 어디에서 교차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주 컴퓨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전력, 열, 네트워크 운영 능력은 이미 스타링크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는 공상과학적 도박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가치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냉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자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냉각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40%에 이른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담 요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혁신이 가장 집중될 수밖에 없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비용의 무게중심이 분명한 곳에 자본과 기술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가 지상을 대체하거나 앞서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수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지속적인 개선 속도를 감안할 때 우주가 선택지로 자리 잡으려면 부분적 우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압도적인 경제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대안이 아니라 한정된 틈새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가 지상을 이기려면 가능이 아니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공상과학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더 싸다, 지상이 더 싸다를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AI 인프라의 비용이 어떤 물리법칙 위에서 계산될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산업의 질이와 자본의 흐름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보다 어디에서 돌릴 것인가가 경쟁력이 되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늘 같습니다. 발사비는 얼마나 내려오는가?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가동률은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트윗이 아니라 산업이 됩니다. 그때 시장은 더 이상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계산표는 조용히 폐기될 겁니다. AI가 땅을 떠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AI는 이미 땅 위에서 너무 비싸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승자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김태성 올림.